시펠트의 유아 사회교육의 접근 방식에는 다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식을 추가해서 배워요.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식은 기여적 단계, 부가적 단계, 변혁적 단계, 사회적 행동 단계로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뱅크스는 흑인 남성이었어요. 미국인이었고 흑인 남성인데요. 현재 살아있는 학자예요. 어느 정도로 살아있냐면 제가 뱅크스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어요.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을 정도로 현존하는 물론 지금 이어받은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유학 시절 할 때 이 다문화 부분을 하면서 이제 뱅크스한테 질문할 게 있어서 뱅크스는 잘 모르겠지만 뱅크스의 공식 이메일로 제가 해서 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살아있는 학자예요.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식은 기여, 부가, 변혁, 사회적 행동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뱅크스는 흑인 남성, 미국의 흑인 남성이에요. 미국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백인을 주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소수민족을, 흑인은 소수민족이죠. 그리고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는데요.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우리가 아시안이라고 잘못 부르고 인디언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죠. 인디언은 실은 인도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 사람이 아닌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인디언이라고 잘못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이 노래 인디언 꼬마, 그 인디언 노래 알죠? 그 인디언이 인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뜻하는 거라 그 노래는 실은 다문화 관점에서 봤을 때 적합한 노래가 아니어서 미국에서는 그 노래를 안 불러요. 그 노래가 아마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인디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미국이니까.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깎아내리는 말이고, 또 이제 초기에 미국 대륙을 유럽인이 콜럼버스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겠다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발견한 게 미국이거든요. 콜럼버스가 그 발견한 대륙이. 그런데 이 미국인지 모르고 그게 인도 땅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인도 땅인지 알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은 거기는 인도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큰 새로운 대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의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실은 다문화 관점에서 옳지 않은 거예요. 인디언들의 생김새가요, 어느 정도냐면 아시안이랑 닮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가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 닦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포카혼타스 선생님 아세요? 포카혼타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 모르시면 그거 해보세요. 제가 대학 때도 머리를 이렇게 양갈래로 닦고 있으면 선배가 저한테 그 포카혼타스라고 불렀어요. 그 여주인공 이름이 아마 포카혼타스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포카혼타스가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근데 저를 보고 이제 그렇게 불렀고, 또 미국에서도 가끔 제가 양갈래를 이렇게 닦고 있으면 너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니? 그 혼혈이니?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실은 동양인이랑 그 피부색이나 이런 건 동양인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소수민족이에요. 지금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미국 내에서 어떤 보호 조치가 있을 정도로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처음에 이렇게 콜럼버스나 또는 백인들이, 유럽의 백인들이 미국을, 새로운 땅을 찾겠다고 미국을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이들에게 음식도 내어주고 잘 곳도 내어주고 서로 친구로 반긴 거예요. 이렇게 환영한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여행을. 근데 그때 비행기를 열 몇 시간을 탔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려면, 제가 한 번 한국을 오려면 열 몇 시간을 탔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유럽도 그만큼의 거리인 거예요. 굉장히 멀잖아요.
비행기로 열 몇 시간인데 배로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당시에 배를 타고 새로운 미국이라는 나라를 찾은 그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먹을 것도 없고 기진맥진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미국이란 나라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때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그 사람들한테 칠면조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 보살펴 주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백인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총살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총살당하지 않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노예로 썼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땅을 뺏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실은 미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백인들이 주류가 된 거거든요. 이 기여적 단계는요, 이 소수 민족들이 주류에게 기여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 유럽인들에게, 배를 타고 온 유럽인들에게 칠면조를 대접해 줬다라고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칠면조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에게 그렇게 칠면조도 주고 풍성한 음식을 줘서 죽기 일보 직전에 유럽인들을 살린 우리 주류에게 기여한 날을 생각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를 먹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러면 추석과 같은 명절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추석은요, 우리 주류의 문화예요. 대한민국에서 추석은 우리 주류의 문화이면서 풍요로운 곡식을 준 자연에게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가을에 있으면서. 그래서 자연에 대한 감사라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자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때 그 백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백인들을 살린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여적 단계에 해당이 돼요. 기여적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기여적 단계가 아니에요. 기여는 소수민족이 주류, 다수를 위해 기여한 바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수 집단의 영웅, 명절, 축제가 있는데 선생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오냐면 명절이나 축제가 기여적 단계가 아니고요. 소수 집단의 영웅, 소수 집단의 명절, 소수 집단의 축제, 그게 기여적 단계예요. 이 소수 집단의 영웅, 소수 집단의 명절, 소수 집단의 축제가 주류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부각하는 것. 그래서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 집단의 명절이 중요한데 그 소수 집단의 명절이 주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부각시키는 명절일 때 대표적인 그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여적 단계지만 추석은 아니다. 추석은 소수의 문화도 아니고 우리 주류이고 소수가 기여한 바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전혀 다른 날이다. 그래서 명절을 단순하게 이걸 보고 명절은 기여적 단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가적 단계는요. 여기에서부터는 교육과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다문화 사회에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교육과정이 누구를 중심으로 쓰였겠어요? 백인 다수를 위해서 쓰였겠죠. 다수를 위해서 쓰여진 그 교육과정에 소수 민족의 것을 추가하는 것을 부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다수에 대한 교육 과정은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그 틀을 유지하면서 더하는 거예요. 소수의 어떤 내용들을 그것을 부가 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부가적 단계이고요. 소수 집단과 관련된 내용, 개념, 주제, 관점을 기존 교육 과정에 추가하는 거. 그 기존 교육 과정은 바뀌지 않아요. 추가만 되는 거예요. 변혁은요. 변혁은 새롭게 개혁한다,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새롭게 바꾸냐 했더니 교육과정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교육과정을 바꿔요. 개혁시켜요. 그러면서 소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존의 교육과정을 비판적인 사고로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변혁적 단계예요. 교육과정의 기본 가정이나 문화 구성체계 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문화를 보고 다문화적 주제를 포함시키는 게 변혁적 단계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천도교라면 백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디안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기여적 단계에서 추수감사절을 인디언, 여기서 말하는 인디언은 인도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뜻해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관점에서는, 백인 관점에서는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예요. 감사해, 땡스, 감사해, 기빙, 너가 나한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그날이거든요. 근데 그건 백인의 입장이잖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입장에서는 감사한 날이 아니라 한스러운 날이죠. 슬픈 날이죠. 절망의 날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친절한 대가로 그들의 조상들은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너네를 배고픔 배 안에서 다 굶어 죽을 뻔한 너네에게 칠면조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래서 너희를 살렸어. 그랬더니 너희들은 총으로 우리를 죽였어. 얼마나 한스럽고 나라를 뺏긴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나라는 내 나라였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근데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푼 그 대가로 우리 조상들을 죽여서 우리를 소수로 만들었어. 우리를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어. 우리가 주류였고 여긴 우리 땅이었는데, 땡스기빙이 땡스한 날일까요? 아니면 한스러운 날일까요? 그런 청교도는 여기 백인을 뜻하는 거고요. 그 백인의 관점이 아닌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한스러운 날로 그 관점을 같이 보는 게 변혁적 단계예요. 사회적 행동 단계는요, 이제는 사회의 다문화적 요소를 유아들이 함께 찾아봐요. 유아들이 직접 찾아보고 이 다문화적 요소에 대해 유아들이 토의해요. 옳은지 그른지 또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회를 바꿔야 되는 점들이 있다면 유아들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결정하고요. 유아들이 직접 그 다문화적 요소를 지키거나 또는 바꿔나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사회적 행동 단계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 사회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다문화적 관점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 토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결정해. 이게 사회적 행동 단계인데요. 변혁적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에 포함된 개념이나 관심사, 문제 등에 토의하고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유아들의 참여하여 생활에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유아들의 직접 행동을 참여하는 거고요. 지금 이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을 제가 굉장히 공들여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은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의 전공서들만 보고 유아교육 책들만 보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하면요, 제 수강생들의 반응도 그래요. 이게 이건지 처음 알았대요. 이 다문화의 뱅크스의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식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 내용인지는 처음 알았대요. 추석과 추수감사절의 차이도 처음 알았대요. 그리고 이 이론이 완벽하게 이해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유튜브로 이걸 올려놓는 거는요, 진짜 재능 기부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외에 유아교육의 그 누구도 이 교육을 정말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이 이론을 정말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했고 미국에서도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둘의 관점과 또 미국에서 7, 8년을 살면서 미국 문화를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 몸으로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 삶에 저와 삶을 함께 한 사람들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있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것만큼은 선생님들이 조금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이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 부분은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 수강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